지난 시간엔 나파밸리의 연필과 스테이크 슬립 산지를 살펴보면서 유명 생산자들과 와인들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나파밸리 마지막 시간으로 연빌 북쪽으로 위치한 오크빌과 러서포드 와인 산지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크빌로 향해 볼까요? 오크빌은 나파밸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곳이고 중심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우수한 까베르네 와인 생산자들이 가득 자리한 곳입니다. 오크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연필보다는 낮 평균 기온은 조금 높지만 이곳까지도 샌파블로 베이 쪽에서 오는 바닷바람의 서늘한 영향이 미치는 곳이어서 이 낮밤 일교차로 인해 당도와 산도가 충분하고 진한 향을 갖는 우수한 캬베르네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종종 나파밸리 캬베르네에서 민트와 유캘립터스 잎 향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향이 느껴지신다면 그 와인은 이 오크빌 산지에서 생산된 캬베르네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크빌에서 자란 캬베르네는 이렇게 민트향, 유캘립터스 향과 더불어 블랙베리나 블랙커런트, 레드 과일향, 그리고 블루베리 등의 진한 향이 있어서 이 잘 익은 과일향에서 오는 촘촘한 질감, 알맞은 산도와 타닌으로 구조감도 좋은 캐릭터를 가진 우수한 캬베르네 와인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소개할 우수 생산자들은 아주 많은데요. 그만큼 가격이 높은 와인들이 많기도 한 곳입니다. 먼저 스크리밍 이글, 할란 에스테이트, 맥도널드 비냐드, 플럼잭, 턴불, 파르니엔테, Growth, Cake Bread, 니콜 앤 니콜, 패러다임, 나파밸리 와인 산업의 근간을 마련했던 로버트 몬다비, 그리고 오퍼스 완 등의 생산자들이 오크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오크빌에서 생산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들도 많고 여러 와인 라벨에서 이 오크빌 산지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생산자들 중에서 오퍼스완을 살펴볼까요? 오퍼스완은 하이웨이 29번 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이보리빛이 도는 라임스톤을 이용한 미니멀하고 절제된 미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와이너리로 몬다비 와이너리 가까이 맞은편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퍼스완은 1978년 보르도 포이악 지역의 1급 샤또인 샤또 무통 로실드의 오너인 바홍 필립 드 로실드와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가 함께 설립한 와이너리로 처음엔 나파메독이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은 와인 이름으로 생산됐다가 1982년 빈티지부터 현재의 오퍼스완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몬다비 와이너리는 2004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거대 주류 회사인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소유가 되었고 1년 뒤인 2005년 몬다비가 가졌던 오퍼스완 지분을 컨스텔레이션에서 이어받아 현재까지 이곳 오퍼스완은 로쉴드 기업과 컨스텔레이션에서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퍼스완에서는 두 종류의 와인만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그롱방인 오퍼스완, 그리고 세컨 와인인 오버추어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아마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겐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오퍼스완은 작품 번호 1번이라는 뜻이고 오버추어는 서곡이라는 뜻으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와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오퍼스완을 처음 시음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오퍼스완을 마시고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깨끗하다 였습니다. 어떤 잔물도 섞이지 않고 흠 없이 건강하게 잘 익은 포도알만 선별해서 정성스럽게 빚었을 때 나오는 깨끗하게 정제된 맛이 풍부한 향과 더불어 임팩트 있게 다가왔었고 그 느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크빌에서 자란 포도에서 오는 블랙 과일향, 티, 허브, 초콜릿 등의 진한 향들과 잘 익은 타닌, 적절한 산도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오퍼스완의 하모니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오크빌의 우수 포도밭 중에서 한 곳을 소개합니다. 나파밸리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가장 유명한 포도밭이자 훌륭한 포도밭이라고 할 수 있고 이곳 오크빌에 위치한 토컬론 비냐르드입니다.
그리스어로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가진 이 토컬론 포도밭은 나파밸리에서 생산되는 우수 와인들 라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나파밸리의 1급 포도밭 그랑크루라고 불리워지는 우수한 포도밭입니다. 이곳 토컬론 포도밭에서 재배되는 포도들은 나파밸리 마운틴 쪽에서 자라는 포도들처럼 응축된 향과 촘촘한 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밸리 중심부 포도의 특징인 잘 익고 둥글면서 풍부하고 볼드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포도 재배자들과 와인 메이커들이 인정하는 훌륭한 포도가 생산되는 곳인데요. 1800년대 말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 토컬론 포도밭은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소유주도 여러 번 바뀌고 팔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해서 현재는 6소유주가 이곳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 몬다비 와이너리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오퍼스완도 일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나파밸리의 유명 포도 재배자인 앤디 백스토퍼가 89에이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95% 이상 사용하면 그 포도밭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와인 라벨에 사용하는 것이 이곳 와인법인데 이 토컬론 포도밭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몬다비에서 이 토컬론 포도밭 이름을 상표 등록하게 되면서 제재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계속된 이후 현재는 이 토컬론 비냐르드라는 이름은 몬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앤디 백스토퍼가 소유한 토컬론에서 생산됐을 경우에는 와인법을 따라 이곳 포도 95% 이상으로 주조된 와인일 때에만 토컬론 포도밭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컬론을 일부 소유하고 있고 토컬론 바운더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까지 하는 맥다널드와 디터트는 토컬론에서 생산된 포도 100%를 사용해도 라벨에 토컬론 포도밭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크빌이라는 산지명만 기입할 수 있습니다. 몬다비에서 이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에 몬다비의 와인들은 토컬론이라고 쓰여 있어도 사실 어느 만큼의 토컬론 포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와인법 규제와는 상관이 없고 또 몬다비에서 어느 곳에서 재배된 포도든지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고 토컬론이라고 라벨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상표가 된 것이니까 토컬론 이름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라면 어떤 포도를 사용한 것인지 와인 정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 토컬론의 다른 소유주 중에 하나라고 한 앤디 백스토퍼는 너무나 유명한 포도 재배자인데요. 몬다비와의 길었던 법정 소송 이후 백스토퍼가 소유한 토컬론 포도 95% 이상이 사용되면 와인 라벨에 백스토퍼 토컬론이라고 표기될 수 있습니다. 이 포도들을 받아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현재 32곳 정도이고 거의 모두 훌륭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생산자들을 소개합니다. 알파 오메가, 아미치, B 셀러스, 카터, 클리프 레디, 폴 합스, 렐름, 슈레이더, 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슈레이더 셀러스는 그들의 대표 와인인 올드 스파키를 포함해서 포도 재배자인 앤디 백스토퍼와의 협업으로 서로를 가장 빛나게 해준다고 할 만큼 이 포도밭의 우수함을 와인에 특히 잘 담아내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백스토퍼의 토칼론에서 재배된 포도는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이 포도를 구입해서 만들어진 와인들은 미국 달러로 세 자릿수가 미니멈 가격이 돼버렸는데요. 와인 생산자들은 이렇게 높은 포도값으로 인해 이미 판매 이익이 너무나 낮아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밭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백스토퍼 토칼론은 나파를 대표하는 브랜드 포도밭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크빌 산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까베르네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이 오크빌 산지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라벨에서 확인하시고 꼭 시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크빌의 북쪽으로 위치한 러서폴드로 가볼까요? 이 산지에서도 역시 깊고 진한 향의 우수한 까베르네가 메인 품종으로 생산되고 있고 보르도 블렌드 품종들과 함께 적은 양의 소비뇽 블랑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러서폴드에도 우수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역사가 오래되고 지금까지도 좋은 까베르네를 생산하는 볼리우 비냐드, 우수한 까베르네를 생산하는 스테글린 패밀리 비냐드, 영화 드라큘라 감독인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이 소유하고 있는 잉글루크, 까베르네 100%로 만들어진 우수한 와인 스케어크로,
샤넬 패션 기업이 몇 년 전 인수한 곳이기도 하고 좋은 까베르네와 함께 우수한 나파 스타일 소비뇽 블롱을 생산하고 있는 세인트 수퍼리. 파리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1위를 차지한 샤르도네이를 만들었던 와인메이커 걸기치가 설립한 걸기치 와이너리 등이 29번 메인길을 따라 들어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케어크로우 와이너리는 오래전 헐리우드 영화 벤허와 오즈의 마법사 등을 제작했던 MGM의 제작 책임자였던 J.J. 코온의 별장으로 시작된 곳으로 인접한 경계를 같이 하는 잉글루크 와이너리에서 1945년 포도 재배 제안을 해오면서 포도 재배가 시작된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J.J. 코온의 손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의 까베르네는 오퍼스완, 인시그니아 그리고 더크홀 등의 까베르네 와인에도 일정량 공급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자신들의 브랜드로 두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롱방인 스케어크로우 그리고 세컨 와인 무슈이탕입니다. 이 와인들은 J.J. 코온 시대에 형성된 포도밭에서 나오는 까베르네 소비뇽 100%로 만들어지는 와인이고 이 이름들은 J.J. 코온의 제작 영화 중 하나였던 오즈의 마법사 등장 인물들인 허수아비와 양철맨에서 따온 이름들인데요. 물론 품질도 훌륭한 와인들이지만 역사와 상징성 모두를 담은 이름으로 역시 사업에는 이름도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러서폴드 지역은 오크빌과 세인트 헬레나 마을 사이에 위치한 자그마한 마을이어서 와이너리 외에는 다른 레스토랑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러서폴드 동쪽 베카 산맥 쪽으로는 유명 고급 리조트도 위치해 있어서 방문객들의 고급스러운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또 웨딩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 안에는 테라스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간단한 식사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바도 있고 디너와 주말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파밸리 와인 산지 여행을 마칩니다. 이번에 같이 소개하지 못한 몇 개의 나파밸리 산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회 동안 꾸준히 달려온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 여행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와인이 좀 더 친근한 와인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지금까지 여행했던 캘리포니아를 떠나 전 세계 와인 일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나라마다 콕콕 발도장 찍어보며 세계 와인 일주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세계 와인 여행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